제가 그 좌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왜 천하람이냐 나 이준석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걸 좀 봤어요. 요새 이제 그 5.18하고 4.3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좌는 태극기 부대를 구구라고 불러요. 좌는 그 구구라고 부르는데, 좌에서 중도 좌파나, 진짜 좌에서도 여러분 중도가 있고 극좌가 있는데, 이 NL 극좌 애들이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쪽에서는요, 우에서는요, 저 NL이나 저 주사파 애들 극좌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도라고, 자칭 중도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만 많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좌에 있는 중도적 성향에 있는 인간들이요. 그런 인간들이 일명 걔네들 기준으로 구구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절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절대 손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좌는 자기 내부 투쟁이 벌어져도 자기네 쪽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오른쪽하고 손잡는 일은 하지 않아요. 좌는요. 근데 오른쪽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내전이요. 그러니까 좌파 내에서의 권력 투쟁도 정말 심하고요. 오른쪽에서의 권력 투쟁이 정말 심한 걸 다들 보고 계시는데, 이때 적하고 손을 잡는 수준이 달라요. 탄핵 때도 일명 중도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극좌하고 손을 잡는다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정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모든 의제나 기타 등의 권력을 잡아도 사회 의제가 계속 좌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파다운 메시지가 나오면 우파가 우파스러운, 쟤네들은 여러분 보세요. 반일 운동을 하던, 뭐를 하던 걔네들의 그게 쭉쭉 관철이 되는 좌파스러운 뭔가가 세상에 나와서 뭐가 추진이 되고 관철이 되기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우파는 우파스러운 얘기를 하면 다 구구로 몰려요. 그리고 우파가 우파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구구로 모는 그 구구머리에 우파 내부에 권력 투쟁을 하는 애들이 그 구구머리에 동참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주사파 몰이를 했을 때, 저 주사파 몰이라고 하면 그렇고, 쟤네들이 주사파요라고 했을 때, 좌파에 있는 중도들은 유재일 말이 맞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맞으면서도 이재명하고 쟤네들은 극좌야라는 거를 안 해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저 같은 인간이 구구라고 쟤네들이 했을 때 이 중도에 있었던 애들이 같이 손가락질을 해서 우파가 우파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거를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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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로 보면 우파는 75대 25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5대 25. 그래서 담론 전쟁에서, 그러니까 선거는 어떻게 비벼가지고 이겨도요, 결국 나라의 성격, 어떤 정책이 뿌려주고 무엇이 옳다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그 담론은 좌파가 압도적으로 장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까 말한 그 도시라든지, 그래서 뭐 만주에 여러분, 만주에 있었던 그 도시를 꿈꿨던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여러분 친일적 행동이고 구구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 르꼬르부지에가 뭐 신도시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그 문명 사조를 받아들여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창원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얘기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극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박정희 빤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을 빨았다고 얘기를 하고 극우라고 그래. 그 극우몰이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정당에 있는 우파 애들도 유재일류는 극우지 라고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파의 정책과 우파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럼 우파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또 웰빙들이라서
그렇게 몰려서 파묻히는 게 싫어서 담론 전쟁에 나오질 않아요. 내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 학술적 기준 그러니까 한국에서 담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는 그거 별로 관심 없고 미국에서 논문 가서 미국 가가지고 내가 유학 온 데서 거기서 학술 논문 쓰고 인정받으면 되지. 이 똥 같은 한국에서 뭐 저런 빨갱이 새끼들이랑 담론 전쟁을 해. 이 미개한 새끼들이랑 하고 회피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담론 전쟁이라는 게 정말 험한데 결국은 좌파 애들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라고요. 탈시설 문제요? 쟤들만 떠들잖아. 우파에서 탈시설이 아니라 정말 시설을 효율화해야 된다. 응? 저 해누리 센터 같은데 그런 데를 더 보편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봐야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75대 25의 싸움이 되니까. 참. 그래서 이준석을 전장현하고 싸우는 거 한 것도 이렇게 되면 전장현하고 싸우면서 중도 일명 이 새누리계 뭐 이쪽 아니 세보수계 이쪽에서 헛소리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준석이 앞장섰을 때 오케이 이제 중도 우파의 담론은 전장현 쪽에서는 없겠구나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이게 고전산 하나 전장현 전산 하나만 이준석이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중도 쪽에서 뭐라고 했지? 역사 얘기 나와보세요. 바로 4.3이나 5.18 얘기만 나와도 75대 25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갑갑합니다. 그게 전장현 같은 거랑 인간들이랑 싸우고 하면서 주사파가 뭐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조직인 건가 이런 거를 이준석이라든지 천하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깨달아주면 좋은데 그런 걸 깨닫는 거를 걔네들이 깨닫는 거를 기다리느니 응? 똥개가 똥을 끊는 걸 기대를 하지. 그래서 이번에 4.3하고 5.16 논쟁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중도 우파를, 개혁 보수를 하고 있는 얘들이 진짜 문제다. 얘들이 세상을 좌파 담론판으로 만드는데 협조자들이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주장을 하고 뭐를 해서 그놈의 이 모던을 얘기하고, 근대를 얘기하고, 과학을 얘기하고, 어떤 진취적인 얘기를 할 때마다 다 극으로 몰려버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런 담론판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응원을 받으면서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든 끝까지 이 전선을 지키고 싸워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